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 주식은의 송프로입니다. 오늘은 2026년도 8월 10일 월요일이고요. 오늘 한 주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시장 잘 보셨습니까? 오늘 시장 상당히 좀 뭔가가 불편한, 뭔가가 애매한 그러한 느낌이 좀 강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코스닥의 사이드카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하면서 시장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한번 기다리고 있었던 내용인데 이란과 미국의 카드가 아직 뚜렷하게 뭔가가 결정난 부분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쪽에서는 아직 결론이 없던 상태가 유지됐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해당 부분을 기다리면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강보합에서 나스닥은 1.3%의 강세, S&P 500은 0.62의 강세를 보여주는데 일단 버티는 이란, 그다음에 카드가 특별히 눈에 띄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난해함 속에서 한 주를 앞둔 증시가 뚜렷한 흐름을 찾지 못한 가운데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미국 철수와 항만본세 해제, 이란 전쟁 피해 배상 요구를 하고 있는 이란 측에 대한 요구를 미국이 어떻게 받아줄 것이냐라는 부분이고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주가 이날 강했던 것은 반도체 섹터가 강하기보다는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결국 이제 무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AI 그룹들, AI 반도체 그룹들이 결국 이제 소프트웨어로 해당 부분을 서포팅 받으면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 속에서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다소 강세를 보였습니다. 약간 우리나라로 따지면 반도체가 약하니까 소부장이 좀 강세인 그런 느낌의 시장이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모습은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도 고스란히 등장했습니다. 국채금리도 보시는 바와 같이 보합권에서 일단 내용을 기다리겠다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고요. 뚜렷한 흐름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유가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보합권상에서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들은 있긴 한데 아직까지 미국과 이란은 뚜렷하게 끝난 건 없다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긍정적으로 끝냈다고 하면 유가가 급락을 했을 테시고 또 위협적인 상황이라고 하면 유가가 폭등을 했을 텐데 아직 눈에 띄는 시세는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 통상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란 쪽은 이란 안보수장의 혁명수비대 전설 초강경파인 분께서 이제는 새롭게 역임을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16년간 역대 최장수를 기록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 알리 이분 자체가 죄송합니다. 알리 하메네이 전 지도자에 대해서 추도식할 때 찍혔던 사진이죠. 모센 레자이. 사실 많은 공습을 당했지만 살아남았다. 이 점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동안 공습을 받을 동안도 돌아가시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보안이 잘 유지되신 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시장의 좀 데미지, 우리 장의 반도체 쪽에 큰 데미지는 아니는데 압박을 줬던 요인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 부분인데 참고로 이 내용은 제가 지난주에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지금 애플이 주말간 있었던 내용인데 결국은 CXMT, 창신 메모리죠. 창신 메모리를 이제 한번 손을 대겠다. 그래서 이제 계속 협상을 하겠다. 공급망 다변한데 말로는 삼성 SK보다 더 비싸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은 가격이 더 쌀 텐데 일단은 초기 협상을 하는 빌미와 관계사들에 대해서 흔히 말해서 마음이 좀 상하는 부분을 막기 위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애플이 최근에 계속해서 제품 가격 인상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반도체 가격의 상승분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요인들로 만지고 있는 중국 카드. 하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하겠죠. 왜냐? 오늘 우리 증시를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밤에 SK하이닉스도 나스닥에 있던 ADR도 역시 3.92%대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이 됐고요. 아주 큰 폭의 변동성은 보이지 않았지만 특히 이제 주말간 SK하이닉스가 좀 말이 많았던 것은 결국은 이제 그 주주들에게 했던 배당금이 아주 문제됐습니다. 흔히 말해서 사탕값도 안 되는 배당을 했다는 이슈 때문에
좀 시장에 잡음이 들려있는 상태에서 미국발 ADR도 역시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이 됐네요. 하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원래 최근 한 7월 초중순만 해도 하이닉스 ADR 상장한 이후부터는 영향을 많이 줬었는데 하이닉스 ADR은 좀 번외로 많이 밀려나는 모습이고 반도체 지수는 미국 내 기업으로만 한정되면서 주가가 좀 만들어진 모습을 줬고 이틀 연속 반등하면서 다시 추세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반도체 지수가 올라왔다는 얘기는 일단 글로벌 반도체 섹터들이 모두가 동반해서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인데 오늘 공교롭게 우리 시장 그 여파를 받지를 못했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주요 종목들을 보면 오랜만에 스페이스X가 제일 상위로 올라왔고요. 가장 활발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약보합, 샌디스크도 약보합인데 팔란티어 10% 아주 눈에 띄는 기업들이죠. 이 두 기업들이 시장을 좀 지배했는데 시장은 버텨냈지만 아주 눈에 띄는 시세는 또 아니었다. 그래서 주도주가 없는 개별주 형태의 소프트웨어라는 한정된 섹터의 지수가 일부 움직임이 있었다 정도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아주 크게 신경 쓸 내용은 없었고요. 하지만 일본 쪽도 여전히 반도체 쪽 섹터들이 흐름을 잘 만들긴 했지만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대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따라가면서 움직였다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인데, 자, 우리나라는 지금 일단 환율이 개장 초반에 1408원까지 밀렸었습니다. 1408원까지 밀리면서 일단은 환율에서 한번 변화의 그 기점을 오긴 왔었는데 역시나 그대로 꽂혀 내려가기보다는 한번 반등을 하면서 라운드를 좀 유지하는 면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외국인 투자들이 매도세가 오고 들어서 좀 거세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1,400원 정도가 일단 이탈돼줘야 그때 우리가 좀 뚜렷하게 뭔가 해법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정도 레벨에서는 당장에 증시에 미칠 영향이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인데 왜 문제가 우리나라냐고 하면 다우지수와 나스닥의 지수 차이가 2배가 거의 안 납니다. 근데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이 오늘 같은 경우 10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10배? 10배 정도가 차이 납니다. 이거는 솔리마를 뛰어넘어서 다시 편중화가 심화된다는 얘기인데 늘 말씀드리지만 가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밸런스거든요.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의미가 있는 거지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좀 허당입니다. 허당.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고 중성주가 아주 강세를 보였는데 외국인 투자들은 코스피에서 매도가 심화되면서 1조 4천억 그냥 쏟아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라는 거죠. 결국은 시장의 밸런스는 같이 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업종은 묶여있기 때문에 같이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 소부장 쪽으로 다시 자금이 넘어가면서 코스닥이 아주 강세를 쳤는데 코스닥의 강세는 사실 소부장의 강세 부분도 있고 제약바이오 강세도 있지만 코스닥 퇴출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내일 좀 깊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들이 일단 1조 4천억을 내보냈다라는 게 아까 환율의 반등을 이끌어내기도 했지만 결국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고 제가 눈이 염려했던 중국의 창신 메모리 이후 이 중국의 저가 메모리의 공습이 있죠.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 프리미엄 반도체인데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바람 속에서 우리 쪽 기업들은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뭐 코스닥 쪽에 완전히 쏠림 매매가 이루어졌고 코스피는 좀 배제된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 리듬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를 보였다 정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를 보시면 그냥 하루 종일 무난했고요. 하루 종일 무난했고 근데 이거를 좋게 해석을 하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코스피의 최대 약점이 허리가 없다라는 거였죠. 매일 갭상승, 갭하락으로 이루어지는 좀 불안정한 시장이 현재 최대 약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최대 약점 부분을 어느 정도를 커버링 하는 면은 분명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수급이 좀 유지를 했거나 좀 포트폴리오가 좀 고정이 되어 있거나 이런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언급을 하겠지만 포트폴리오도 약하고 수급도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자리만 지키는 이 상황을 얼마나 좋게 생각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깊숙하게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될 요인인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자리는 잘 만들고 있다. 모양은. 근데 모양을 잘 만들어도 이런 거죠,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나라는 프리미엄 반도체고 중국 메모리는 저가 메모리다는 표현을 하는데 물론 이제 뭐 중국도 고가품들은 워낙 성능이 좋긴 합니다만 이런 거예요. 중국에서 우리나라 제품을 뭐 다른 가전제품들을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이 찍어내도 안에 모터라든지 배터리들의 성능이 틀려서 실사용하면 틀린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겉모습은 똑같지만 실상 내부는 완전 깡통인 것. 그런 느낌도 일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수급만 가지고는 거기까지 해석하기는 좀 부담스럽지만 여하튼 중소형주랑 좀 벌어진 부분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코스닥은 역시나 반대로 누누이 설명드렸던 너무나 예쁘게 올라왔다. 지지와 저항, 매물대를 너무 완벽하게 만들고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이 전혀 이상하지 않고 오늘의 상승 부분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한 적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스닥 종목줄 위주로 계속 공략했던 거 아시죠? 그래서 결과물이 오늘 상당히 좋게 나오기도 했었고요. 오늘 보시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보합권, 삼성전기가 보합권. 그래서 일단 하루 정도는 재워두고 내일 한번 보겠다. 이 정도 분위기로 끝난 것까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대신 중소형주 쪽, 섹터 쪽들이 좀 빠르게 순환하면서 시장을 잡아가려고 하는 모습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봅니다. 우리나라 증시의 가장 취약점은 원톱, 투톱, 쓰리톱, 그 다음에 한 4명, 4개 팀 정도 움직이는 삼성전기, SK스퀘어,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움직이는 그 구조가 사실은 굉장히 좀 빈약하다고 말씀 많이 드렸죠. 왜냐? 걔네가 깨져버리면 그 뒤가 없으니까. 근데 결국은 시장이 그렇게 이어지긴 했습니다만 지금처럼 다양한 섹터들이 돌아가는 모습은 저는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받쳐주다 보니까 모든 종목군들이 수익이 좋았고요. 빛가전자 5.3%, 해성옵티스 상한가, TC머티리얼 7.6%, 휴림로봇 5.59%, MK전자 6.36%. 바로 지난 마지막 시간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이었고요. 이 내용을 그대로 한 겁니다, 여러분. 뭐 다른 내용 없고 여러분들이 저희 영상을 꾸준하게 시청하시고 꾸준하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갈수록 수익률 좋은 종목군들 뽑아올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코스모로보틱스 17,500원 기준이고요. 14,000원 이탈시 관심 제외 21,000원 기준입니다. N로보틱스고요. 1,900원이고 1,550원 이탈시 관심 제외 2,700원이고요. 기가레인입니다. 8,900원, 7,100원 이탈시 관심 제외 11,300원입니다. SCD고요. 1,050원이고요. 880원이고 1,300원 돌파시 추가 상승 기대고 에이펙트고 5,200원이고 4,300원, 8,100원입니다. 여러분 좀 주목하셔야 될 거는 아마 제가 지금 이 종목들 중에 겹치는 게 좀 있으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매일매일 종목을 쳐내고 현금을 확보하고 다음날 가는 이런 컨셉을 많이 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종목이 겹칠 수도 있는데 특히나 제가 지금 종목을 목표치를 안다더라도 그날 수익이 뽑히면 웬만하면 종가상 마무리를 짓는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그게 더 빨라져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은 제가 한 종목은 더 집어넣긴 했지만, 이제는 그 코스닥 내일 내용을 다뤄드리겠습니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제 1,000원이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1,000원 이하 종목군들을 이제 잘 아마 못 보게 될 것 같고요. 아마 요 정도 등치의 종목군들을 우리가 주력으로 공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코스닥 퇴출 문제 때문에 아마 긴장감보다는 빨리빨리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코스닥 쪽에서 빠른 순환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장 참여를 했을 때 좋은 결과를 얻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상황 변화를 민감하게 느끼고 민감하게 느낀 것을 대응할 수 있는 전략, 그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생존하는 길이 될 것 같네요.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프로였습니다.